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터 쌤입니다. 오늘 부사 파트 2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사는 지난 시간에는 부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부사가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봤었고요. 그리고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사 수식, 그 중에 자동사 수식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부사의 타동사 수식, 그리고 부사의 다른 것들 수식인 문장 수식,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준동사 수식, 이런 수식 위치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사라는 영역이 수능 문법 문제에서도 보기 하나로 나올 정도로 제법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부사의 동사 수식 그 정도 선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문장 수식을 한다, 아니면 다른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이제 또 빠르게 독해하는 학생들은 부사를 보면은 바로 제껴버리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많죠. 왜? 그냥 의미를 풍부해주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퉁퉁 넘어가는 조금 사소한 영역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내신 중에서도 서술형 다루려면 이 부사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타동사 수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가 타동사를 수식할 때 도대체 어느 위치에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의 마지막에 씁니다. 그리고 여러 부사가 동시에 뛰쳐나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방, 장, 시 순이다. 방법, past, quickly 이런 거, 장소, 시간, yesterday 이런 거. 장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치사구로 많이 나오겠죠. 요 순으로 반드시 써준다. 자, 그런데 문장의 마지막에 쓸 때 우리가 잠시 후에 설명할 거지만, 부사의 문장 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랑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예문 보여드릴 건데, 문장 수식과 혼동이 될 때는 일반 동사 앞으로 부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위치는 마지막인데 여기 쓰면 문장을 꾸미는 건지 동사를 꾸미는 건지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다. 그때는 동사 앞쪽으로 무빙을 해서 부사인 내가 문장이 아니라 이 동사를 정확하게 포격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사실 요 동사 앞으로 무빙하는 것들, 이런 문장들이 문법 문제로 객관식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3형식 문장 예문 한번, 4형식 문장에서도 예문 한번, 5형식 문장에서도 예문 한번, 이렇게 예문들을 다루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타동사를 수식할 때는 목적어 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형식에서는 목적격 보호 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문장 마지막입니다. 문장 마지막. 그래서 문장 수식이랑 혼동 케이스가 많다. 그때는 앞으로 움직여 줄 수 있다. 저랑 같이 예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보시죠. 가장 간단한 3형식 문장 2개를 끌고 왔습니다.
위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좀 쉽죠?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 단, 이 부사의 위치를 좀 특정하는 영역이니까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타동사 나왔고요. 뒤쪽에 목적어, the problem 나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quickly는 빠르게라는 방법 부사에 해당하죠. 방법 부사. 그래서 그는 빠르게 문제를 풀었다. 빠르게 풀었다. 빠르게 풀었다. 풀었다. 동사 수식이 되는 겁니다. 타동사를 수식할 때 문장 마지막에 부사를 쓴다. 방법 나왔으니까 이 뒤쪽에 장소, 그 뒤쪽에 시간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quickly가 없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쯤 되면 쌤 저는요 독해는 좀 어떻게 방법은 잘 잡아 나가는데 속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때는 부사들을 제끼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다 풀립니다. 아, 빨리 모의고사 풀이 하고 싶네요. 또 저희가 장비가 좀 좋으면 모의고사 풀이를 좀 더 예쁘게 여러분들에게 쏴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계점이 보여가지고 조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잘 되겠죠. 얼른 열심히 해서 장비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퀄리티 높은 강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빠르게 풀었다. 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금부터 그는 빠르게 문제를 풀었다. 빠르게 풀었다. 푼 동사, 풀다라는 동사를 수식하지만 빠르게 문제를 푼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이건 문장 수식 아닙니까? 이런 혼동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quickly는 여기에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어디에 동사 앞으로 무빙 할 수 있다 그랬죠. 무빙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공간을 좀 더 벌리는 건데 좀 벌릴까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quickly를 앞쪽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quickly를 동사 앞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의 문장은 부사의 원래 자리예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쓰이면 깊죠? adverb라고 동사 관련성이 가장 깊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빠르게 푸는구나, 동사 수식이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는 반면 여기서 quickly가 문장 수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래처럼 solved 앞쪽으로 quickly를 빼서 빠르게 풀었어. 나 동사 수식합니다. 이렇게 좀 더 티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서 대략 한 3번, 4번에서 아니면 2번에서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부사의 자리는 항상 요 케이스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문제로 안 내요. 예외를 문제로 내는 거지. 여러분 교과서 읽으면 그 큰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안 나옵니다. 옆에 짜잘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아니면 쌤이 설명한 거 그런 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quickly를 앞쪽으로 무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게 더 많이 나온다, 사실. 자, 두 번째 문장. 아까 우리가 오픈 박스 했죠. careful 뒤쪽에 ly 붙인 거예요. 이것도 quick 다음에 ly 붙인 거고요. 형용사에 ly 붙인 거죠. 여기서도 그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라는 문장인데 조심스럽게 연 겁니다. 그래서 부사 수식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잖아요. 문장 수식 아닙니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carefully의 위치를 어디로? opened 앞쪽으로 무빙을 할 수 있고 그 문장이 시험엔 나오는 문장이다. 한번 옮겨볼까요? He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전치사구 같은 건 이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일반 부사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일반 부사. 그것도 방법 부사들요. 좋습니다. 방법 부사들입니다. 방장시 중에 방법 부사들. 요렇게 끌고 오게 되면 carefully가 요렇게 나 동사를 수식해요. 좀 더 정교하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온 문장이다. 좋습니다. 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아니요. 위에처럼 써도 되고 밑에처럼 써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레벨 낮을 때는 위에 같은 문장들만 더 많이 봅니다. 언제? 중1 때, 초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장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무빙하는 건 방법 부사만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 부사만 끌고 갈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이제 4형식 문장 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봐요. 이제 핸드라고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만 알고 있죠. 손. 근데 이거 보세요. 명사 손이 아니라 뒤에 ed를 붙여놨나요? 그럼 핸드가 동사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야 이게 아니라 아는 단어라도 사전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요 학생분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고 대학 가겠다는 놈들 중에 사전 하나 없는 놈들이 요즘 핸드폰이 있죠. 사전 하나 전자사전이라도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말하고 싶었는데 맞네요. 핸드폰이 있네요. 근데 그 핸드폰으로 쓰면 자꾸 카톡 오고 익하면서 공부에 좀 흐름이 방해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좀 대학을 준비하는 그래도 입시생이다 싶으신 분들은 사전은 한 개씩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 사전은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영어를 공부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동사 뜻이 있네?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동사로 무슨 뜻이 있는가. 찾아보면 이거 건네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내장가요? 이럴 때 이제 건네주다? 박한내장가? 제가 국어 선생님 아닌 게 진짜 천만다행이죠. 하여튼 주는 겁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요. 국어 선생님이 아니길 천만다행입니다. 네, 국어 선생님한테 건네주다가 맞는지 건네주다가 맞는지 한번 한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저도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형식 동사 주는 거니까 수야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fragile 형용사죠. 형용사 취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자, 요 carefully라는 거 또 carefully에 ly 붙여서 부사 써놨네요. 부사가 보인다?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은 adverb 동사 수식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건네줬구나. 쌤 말 됩니다. 동사 수식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취약한 소포를 조심스럽게 건네줬지만 조심스럽게 나에게 취약한 소포를 깨지기 쉬운 소포를 건네주었다. 문장 수식 같은데 쉬어? 그러면 carefully의 위치를 어떻게? handed 앞쪽으로 무빙할 수 있다. 움직여 볼까요?
요렇게 carefully를 앞쪽으로 와서 요렇게 수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수능에는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장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앞쪽으로 무빙할 수 있는 건 방법 부사뿐이다. 조심스럽게 건네줬다, 이 건네주다라는 동사를 좀 더 carefully는 handed를 수식할 거예요. 좀 더 자신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는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위에처럼 쓰셔도 정답이고요. 아래처럼 쓰셔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전혀 없는 문장입니다. 사형식, 삼형식 전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He carefully handed the fragile package handed. 나머지니까 to 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o me 뒤쪽으로 carefully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드릴까? 이렇게 carefully를 뒤쪽으로 와서 던질 수도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형식 문장으로 넘어가서 부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자, 5형식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는 대표적인 5형식으로 활용 가능한 동사죠. 그래서 5형식 목적어, 형용사, 목적격, 보호 잡았습니다. 형용사에는 서술 기능이 있어서 보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는, 자, 부사 살짝 빼고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그는 그 해결책이 명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깔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easily를 뒤에 써버리게 되면 쉽게 알게 되었다. adverb. 그러니까 동사 한번 꾸며보는 거야. 오, 여기 원래 위치 맞아요. 쌤 혹시 clear를 수식하는 거 아닐까요? clear는 형용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따로 문장을 좀 더 볼 건데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무조건 앞에서 딥니다. 그래서 clear를 만약 수식한다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쉽게 명확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뭐 이걸 그냥 한국어 해석 안 하고 또 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앞에 써서 만약 수식을 한다면 앞에 써서 요렇게 뒤로 수식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단 쉽게 명확한, 뭔 말입니까 이게? 쉽게 명확한. 자, 역시나 근데 이건 또 혼동이 될 수 있죠. 쉽게 찾았다냐? 그는 쉽게 해결책이 명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장 수식이냐? 또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easily의 위치는 found 앞쪽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쉽게도 방법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사를 앞에 써서 나 find의 과거형인 found라는 동사를 수식해요 라고 입장 표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쪽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이 문장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니면 고등부 교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유형이다. 방법 부사는 전방으로 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동사 수식 마지막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자, 동사가
자동사든 타동사든 부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뒤쪽이다. 뒤에 써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썼을 때 이 부사가 문장을 수식하는 것인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인지 그 입장이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다. 그때는 어디로? 부사를 앞쪽으로 끌고 자동사든 타동사든 써준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갔다. 자동사 중에서 일형식 자동사는 뭐 헷갈릴 일이 거의 없죠. 주어동사 끝인데 이건 뭐 헷갈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형식 동사부터 3, 4, 5는 이것이 문장 수식인지 동사 수식인지 헷갈릴 때 전방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방법부사요. 방법부사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쌤, 근데 저는 부사 쓰고 비동사 쓰는 꼴을 못 봤는데요. 빈도부사 말고 비동사 앞에 방법부사가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나올 일이 없어요. 왜? 방법은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꾸며주는 거거든요. 근데 비동사는 상태동사, 대표적인 상태동사예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앞쪽으로 방법부사가 나타날 일이, 방법부사가 비동사를 수식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비동사는 그냥 빈도부사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빈도부사. 자, 그래서 원칙은 뒷자리 대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끌고 온 것들이 좀 더, 특히 타동사에서는 앞으로 끌고 온 것들이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여러분에게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빈도부사 앞으로 끌고 오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빈도부사 자리입니다. 일반 동사 그래서 쌤, 저는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건 너무 헷갈려요. 전부 다 빈도부사랑 똑같다고 생각해 놓으세요. 물론 이거 말고 원래 이런 거 인강에 쏘면 안 되는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 있죠. 요게 부정부사라는 거거든요. 요 위치도 보시면요 부사의 동사 수식이에요. 노는 부정형용사예요. 형용사. 부정부사 위치거든요. not.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비동사 부정할 때 not 여기 붙이죠. 요렇게 던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동사 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do not 붙이죠. 여기서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것도 가만히 보면 not 위치도 또 빈도부사는 헷갈리죠. 빈도부사, 부정부사 요 두 개만 솔직히 위치 알아놓으시면 만약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쌤, can be가 나오면 부사 어디다 쓰죠? 특히 빈도부사,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인데 이거 어디다 쓰죠? 그럴 때 뭘 기억해라? not의 위치를 기억하라. 거기가 부사의 자리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뒤쪽입니다. 뒤쪽이고 서브로 여러분이 알아놓으실 게 빈도부사, 부정부사 요 위치들 좀 더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부사를 쓸 때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지 정확하게 장소가 잡힐 겁니다. 원칙은 뒤,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더 헷갈린다. 빈도부사와 부정부사 not 위치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퍼펙트하게 부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부사의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동사 수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나머지 부사들의 역할, 문장 수식, 그리고 다른 부사, 형용사 수식, 준동사 수식, 그리고 특이 케이스인 enough 요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옆에 좀 먼저 적어놨죠. 부사의 문장 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문장을 자주 수식하는 문장 부사들의 종류입니다. 자주 보셨죠? Fortunately, 운 좋게도, clearly, 명확하게도, honestly,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정직하게, surprisingly, 놀랍게도, probably, 아마도, perhaps, 이것도 아마도, certainly, 이것도 틀림없이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요 표현들은 대부분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 부사의 종류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들 중에 접속 부사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제가 접속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접속사 파트에서 뭐 however 이런 것들인데요. 접속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이 however의 위치도 오늘 부사의 문장 수식에서 설명드리는 이 위치가 요 접속 부사들의 위치입니다. 접속 부사 설명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접속 부사에 대해서는 접속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가 문장을 수식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사를 앞에 쓰고 콤마 찍어줍니다. 그 다음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뒤에 문장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동사 수식할 때 요 부사가 뒤쪽에 있어서 뭐 혼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했었죠. 맞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뒤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다. 부사가 문장을 수식할 때 가장 대표적인 위치 두 개가 맨 앞에 쓰고 콤마 찍고 문장 또는 문장 마지막에 부사. 물론 이 자리가 부사구나 절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 절은 문장이 하나의 부사 역할. 그거 접속사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예문 써볼까요? 아마 그녀가 제안을 옵션 그 선택 의견 옵션으로 들어갑시다. 자, 요렇게 써주게 되면 요 부사가 요 문장을 수식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선택을 받아들일 거야. 자, probably의 위치는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probably를 써서 아마도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오, 쌤! 이번에는 probably 아마 받아들일 거야. 동사 수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동사 수식일 때는 어디 위치? 아까 쌤이 not 위치 생각하라 그랬지. 정말 헷갈릴 때 will 부정문 여기에 not 붙이잖아요. probably를 중간에다가 갖다 꽂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꽂아볼까요? 요렇게요. 자, 한 개 더.
여기에 콤마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경우는 대부분 접속 부사들이 활약하는 문장입니다. 콤마 들어가는 거. She will however accept the option.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 맞습니다. 콤마 쓰는 경우도 있다. 자, 한 개 더. 이런 콤마 없을 때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지금 부사를 앞에 썼구나, 이거. 아, 요거구나. 이걸 여러분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실 때. 쌤, 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 간단하니까. 그런데 부사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컴마가 없어졌을 때 상당히 머리 아파집니다. 관계대명사절 이런 거랑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부사 단어가 움직일 때도 만약 컴마가 사라진다면 보는 연습을 해 놓으십시오. 쌤 뭐라고 했어요? 부사절. 문장이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한다니까? 여기에 왼절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컴마가 있으면 아, 부사절, 주절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컴마 없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접속사 파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살짝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종속 접속사 부사절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이렇게 부사가 문장을 수식할 때 컴마를 찍어주는 게 매너다. 그런데 자꾸 안 찍는다. 문제로 나올 때.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 말 하더라고. 쌤, 그럼 저도 안 찍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교수님 위치에 올라가시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찍을 때 찍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수식할 때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사 수식의 위치로 빼도 크게 틀렸다 라고 말할 순 없다. 그만큼 부사의 사용은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사의 문장 수식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부사가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하는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가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무조건 앞에서 빕니다. 앞에서 봬요. 자, 예문 바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녀는 이형식 주어 주격구어 형용사로 그녀에 대한 설명 형용사의 서술기능입니다. 매우 아름답다고요. 벨이라는 부사가 beautiful을 앞에서 뒤로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뒤가 전부예요. 다른 부사 수식 이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빠르게 한대. 자, 그가 빠르게 운전한답니다. 이거 일형식 자동차. 운전하다. 이게 차를 운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해요. 그래서 뒤쪽에 카, 버스 이런 거 나오면 타동사로 돌변하지만 카, 버스 이런 차량 같은 거 운전의 대상이 안 나오면 자동사로 돌릴 수 있고요. 그때는 일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상태 유지, 상태 변화가 아니니까. 따라서 요 fast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fast로 쓰인 겁니다. 빠르게 운전을 해요. 자, 벨이 있으면 좀 위에도 있고 하니까 벨이 써도 됩니다. 벨이를 써서 매우 빠르게 이런 식으로 수식을 들어가줘도 되고요. 앞에서 뒤로 뭐 요런 단어도 있겠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운전을 한다. 부사가 앞에서 뒤로 꾸미고 이 부사는 요렇게 꾸미고 요겁니다. 이렇게
부사가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무조건 앞에서 뒤로 꾸민다. 한 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 단어 enough가 있습니다. 자, 부사 파트 1에서 한번 살짝 설명드렸다시피 이 enough는 형용사로 써서 충분히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사로 써서 충분하게, 충분히 부사네요. 충분히, 충분한 형용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내죠. enough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요, 형용사의 원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He has enough money.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앞에서 뒤로 가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만약 enough 뒤쪽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서 형용사 구나 이런 것들을 이루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enough to 부정사, 이것도 to 부정사 할 때 딸딸 외워버리는데 외우지 마시고요. 나랑 놀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냥 enough to 부정사 앞에서 형용사 부사 아닙니까?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enough 형용사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거 형용사구 되는 거예요. 형용사구. 요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랑 놀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enough가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자, 부사가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땐 앞에서 뒤로 꾸민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만 예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이게 enough to 부정사에서 나온 애입니다. 예문으로 자, 요거 enough to 부정사 말고 드리고 싶은데 딱 지금 생각나는 예문이 없어서 일단 요걸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선반에 손이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크다. 이형식 동사의 주격보호 형용사 잡았고요. enough라는 부사로 tall이라는 형용사를 꾸미죠. 이 enough는 부사로 사용됐을 때 이 규칙을 안 지키는 단어입니다. 저거 말고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예외, enough가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밉니다. 얘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 수식할 때요. 좋습니다. 자, 제가 두 문장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이 첫 문장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랑 놀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쓰셔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고 이게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enough to 부정사로 이제 뭐 또 태클 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요. 사실 요 좀 더 예쁜 문장은 he has 요렇게 단독 수식으로 한번 들어가 주고 요게 좀 더 예쁘긴 해요, 사실. 요렇게 형용사 단독 수식의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걸로 형용사 구를 만들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 그는 나와 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나랑 놀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부사적용법, 이건 형용사적용법이라는 건데, 네, 둘 다 가능한데 사실 밑에 게 좀 더 예쁘긴 합니다. 위에 거는 제가 enough가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간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쓴 문장이고요. 위에 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아래쪽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래쪽 문장을 더 많이 쓰죠. 자, 요 밑에는 enough라는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의 문장입니다. 이것도 enough to 부정사네요. 결국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의미상 주어다. 그래서 이렇게 enough to 부정사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일형식 자동사고요. enough 부사가 부사 수식할 때는 앞에서 뒤인데 유일하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의 준동사 수식 요게 조금 붙일게요. 사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아직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를 갖다 박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나중에 좀 정리할 거지만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동을 명사로 써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빼는 거거든요. 쌤, 그러면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은 명사로 쓰이니까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은 형용사가 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명사로 쓰인다 하더라도 그 뿌리, 그 혈통이 동사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명사로 쓰여도 부사가 수식해 줘야 합니다. 사용 위치는 쌤이 아까 not의 위치 기억하라 그랬죠? 투부정사 부정 어떻게 합니까? not 투부정사 하죠. not 동명사, not 분사 되잖아요. 부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not 투부정사처럼 투부정사처럼 부사 쓰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쓰는 글들도 많죠. 요런 것들은 제가 준동사 파트 가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자꾸 외국인들이 이렇게 써서 그래요. 원래 문법은 이겁니다. 부사가 준동사 수식할 때 앞에서 뒤로 가는 거.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준동사 파트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앞에서 뒤다. 이것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부사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가 문장에서 팔품사 중 5번째 품사,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위치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사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정확히 여기다 라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질 수도 있고 저기에 쓰여질 수도 있고 이게 동사 수식이냐 문장 수식이냐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사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좀 문장에서 양념 같은 거예요. 소스 같은 거. 그래서 좀 독해 속도가 느리다. 쌤 저는 항상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객관식 이거 다 못 풀어요 하시는 분들은 부사 보는 훈련을 해놓고 나서 시험 치실 때 한번 없애보면서 그거 빼고 한번 독해해 보세요. 속도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독해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린다거나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급한 학생들이 쓰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덜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치고 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삶에 제가 지금 뭐 어리면 어리고 많으면 많다는 나이인데요, 살아보니까 지금 딱 느끼는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든 사회생활이든 여러분이 나중에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무조건 본인이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걸 고민해서 대박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금 특별한 분들이고, 저나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학생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제가 더 굴러야 돼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쌤, 저는 지금 고2, 고3인데요. 뭐 지금 그러면 좀 하기에 늦었나요? 실제로 공부를 아예 손 놓고 있었는데 고3이다? 많이 힘듭니다. 진짜 대학을 갈 생각이 있으시면 재수까지 생각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지 않겠나? 좀 독한가요? 네. 생각해봐요. 남들 6년, 7년 공부했는데 그거를 1, 2년 공부해서 따라가겠다. 이건 너무 나쁜 심부로 하긴 좀 그렇죠. 모르죠. 또 그분이 또 재능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가 아니라 부지런히 더 많이 열심히 같은 내용 반복, 그것이 공부든 인생이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좀 사람답게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루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좀 빨리 깨닫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처 아닙니까? 닥치고 복습합시다. 부사 위치 서술형을 위해서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